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 경영통계학 9주차 2교시 모집단 분포와 표본 분포와의 관계, 그리고 비율의 표본 분포. 오늘은 좀 범위가 좀 많네요.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 모집단 분포와 표본 분포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비율의 표본 분포의 개념과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세부 내용에요, 모집단 분포가 있고 표본 분포가 있고 비율의 표본 분포의 평균과 분산, 오늘 공부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인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요 그림만 이해하면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다 끝납니다. 요 그림 하나로 다 모든 게 끝나요. 모집단 평균이에요. 모집단의 모습입들입니다. 모집단의 모습. 이건 뭘까요? 모집단에 대한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표본에 대한 평균? 네, 모집단 평균. 네, 표본 평균. 같겠죠? 앞에서 공부했어요. 모집단 평균과 표본에 대한 평균은 같았어요. 똑같은데 이게 뭘까요? N 모집단에서 20개를 추출한 거, 이거는 모집단에서 50개를 추출한 거, 80개 추출하고 100개 추출한 것들이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죠? 표본 추출수가 많아질수록 모집단 평균에 수렴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평균에 수렴하는 모습들이에요. 즉 분산이 작아져요. 표본수가 커질수록 이 분산도가 그만큼 작아지고 있어요. 즉 평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밀집도가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교시 때 배운 내용이랑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에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룰 때 당연히 표본 평균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이루어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그 표본의 분포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이루어요. 이 공식은 Z값은 앞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이건가요? 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모집단의 경우였어요. 모집단의 경우. 근데 오늘은 표본의 정규 분포화예요. 표본의 정규 분포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본의 정규 분포화 어떻게 한다고요? 표본의 표준 편차, 표본의 평균, 표본의 모집단의 평균, 이거는 같겠죠. 같은데 이거랑 이거는 변하겠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가 1교시 때 공부했었어요. 요렇다는 거 공부했었죠? 그 표준 오차인가요?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요 Z 공식만 이해하시면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문제는 쉽게 다 풀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예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통계학 점수가 평균 100점이고 분산이 100점인 정규 분포를 이루는 모집단에서 25개의 표본을 임으로 추출할 때 다음을 구하라. 1번 문제가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분포 모양이에요. 평균과 분산만 구하면 분포 모양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표본 평균도 당연히 정규 분포를 이루어요. 따라서 1번 문제는 모집단위 평균이 100이니까 표본 평균은 얼마냐? 모집단위 분산이 100이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얼마냐? 이것만 구하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 있겠죠? 있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구하면 돼요. 평균은요, 같죠. 모집단 100이나 표본 평균의 100이나 같아져요. 이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단지 이제 분산이 변하겠죠. 모집단이 100이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렇게 변하겠죠. n분지 100이 되죠. 따라서 4가 돼요. 모집단의 분산은 100인데요. 표본 평균은 25개를 임으로 추출했을 때 분산이 4로 그만큼 줄어들어요. 우리가 오늘 1페이지에서 봤죠? 이 표본수가 많아질수록 계속 이렇게 좁아졌잖아요. 분산이 적어졌잖아요. 이해가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분산이 그만큼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모집단에 비해서 그만큼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분포 모양은 무엇이냐? 평균이 100이고 분산이 4인 정규분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도 여러분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나 무슨 대학교 무슨 대학교 무슨 과 몇 학년 누굽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평균이 100이고 분산이 4인 정규분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두 번째, 점수가 96점에서 102점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 요거예요. 요걸 구하세요. 그거겠죠. 이해가시죠? 표본이 평균이 96점에서 102점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겁니다. 요거죠? 요거를 이렇게 식을 대입했어요. 앞에서 표본 평균의 분산이 4였으니까 표준 편차는 2가 되겠죠? 2가 들어갔네요. 96 빼기 100, 100이 100. 그쵸? 96 빼기 100, 100이 빼기 100. 요건 다 이제 중간고사도 봤고요. 이건 다 이해하리라 믿어요. 이렇게 썼고요. 마이너스 2서부터 1까지예요. 그럼 요거는 0.3413, 요거는 0.4772. 합치면 0.8185. 딱 그래서 82.85% 안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점수가 104점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거예요. 이것은 Z값을 바꾸게 되면 표준 편차 2 분지 104 빼기 100 하니까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요 확률이에요. 이건 어떻게 구해요? 전체가 0.5니까 0.5 빼기 요거는 0.477인가요? 477이죠? 하게 되면 0.028. 따라서 2.28%입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구해볼 수 있었어요. 오늘은 페이지가 많아서요. 조금 서둘러 나갈게요. 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제 중심 극한 정리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n명으로 구성된 모집단으로부터 스몰 n이죠. n명으로 구성된 표본을 표출하는 방법. 100명으로 구성된 집단이 있는데 10명만 선발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해가시죠? 중심 극한 정리, 모집단의 분포, 표본을 추출할 모집단의 분포를 미리 아는 경우는 없어요. 비록 모집단의 분포를 안다고 가정하더라도 정규 분포나 특정한 몇 가지 분포를 제외하고는 확률 변수가 특정한 구간 A와 B 사이의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겠죠?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룰 텐데 이거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아요. 밑에 모양새를 보니까요. 정규 분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해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요 사이의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확률을 구하려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되겠죠. 정규 분포라면 정규 분포포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네,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중심 극한 정리해서 해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울 게 없군요. 지나갈게요. 중심 극한 정리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을 때 표준 평균의 분포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본 평균의 분포는 구릉 모양으로 언덕이에요. 구릉 모양에서 종 모양의 정규 분포에 이룹니다. n이 점점점 n이 2일 때는 요건가 봐요. n이 99는 제일 큰 건가 봐요. 90은 아마 이것쯤 되겠죠? 아마 이건 한 70되고 50되고 뭐 30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점점점 n이 크면 클수록 이 분포의 모양이 언덕에서 구릉 또는 종의 모양으로 점점점 정규 분포에 접근한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것들이에요. 중심 극한 정리. 뭐 어려운 게 없으시죠? 그래서 통과하고 패스해 볼까요? 중심 극한 정리의 사례, 모집단의 분포.
모집단이 1, 2, 3, 4, 5로 구성된 유니폼 분포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거는 다른 참고서에서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옮겨온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래요. 유니폼 분포란 게 뭐죠? 균등분포를 말하는 거죠. 균등분포. 1, 2, 3, 4, 5 이렇게죠.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 5분의 1이겠죠. 1, 2, 3, 4, 5 균등분포죠? 나란히 5분의 1 이렇다 이겁니다. 뭐가? 모집 단위. 네. 표본이 하나 꼽는다는 얘기죠. 모집 단위죠. 하나씩 뽑으면 5개 중에서 하나 꼽으면 모집단 그 자체죠. 1이 나올 확률 1의 평균 1, 2에 하나만 꼽았을 때 평균 2, 3만 나왔으면 평균 3, 4가 나오면 평균 4, 5가 나오면 평균 5. 당연한 얘기 제가 한 거예요. 1 나왔어요. 평균 1이죠. 3이 나왔어요. 평균 3이고 5가 나왔어요. 평균 5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평균은 당연히 3이죠. 분산은 계산하니까 2.5가 나와요. 분산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거 다 아시죠? 1 빼기 3의 제곱의 5분의 1, 2 빼기 3 제곱의 5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표본을 2개로 하는 거예요. 표본을 5개 중에서 2개를 선발하니까 10가지가 있나 봐요. 1, 2, 1, 3, 1, 4, 1, 5, 2, 3, 2, 4, 2, 5, 3, 4, 3, 5, 4, 5가 나오나 봐요. 1, 2의 평균은 1.5, 1, 3, 2, 1하고 4, 2.5, 1, 5, 3, 2하고 3, 2.5, 3, 3.5, 3.5 맞나요? 네. 4, 4.5 이렇게 되네요. 여기에 대한 평균은 3이겠죠. 당연히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9하면 나누기 10하면 3이 되겠죠. 분산 계산하니까 0.83 나와요. n이 1일 때 모집단일 때는 평균이 3이고 분산이 2.5인데 n이 표본을 5개가 있는 것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하나 뽑았을 때는 요거고요. 근데 2개를 뽑았어요. 2개를 뽑았을 때는 요렇다 그 말입니다. 평균은 똑같아요. 평균은 하나 뽑으나 2개 뽑으나 평균은 똑같아요. 근데 분산이 줄어들잖아요. 분산이. 왜? 요거 범위만 쉽게 따져도 1서부터 5예요. 얘는 1.5부터 4.5로 줄어들었잖아요. 1부터 5인데 1.5에서 4.5로 줄었잖아요. 범위도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분산도 줄겠죠. 이해 가시나요? 이번에 이제 3개를 선발했을 때예요. 3개를 선발했을 때 5개 중에 3개 선발하면 10가지가 있나 봐요. 1, 2, 3, 1, 2, 4, 1, 2, 5, 1, 3, 4, 1, 3, 5, 1, 4, 5, 2, 3, 4, 2, 3, 5, 2, 4, 5, 3, 4, 5. 1, 2, 3의 평균은 2가 되나 봐요. 1, 2, 4 평균은 2.33, 1, 2, 5 평균은 2.67 쭉 해가지고 2, 3, 5 평균은 3.67, 3, 4, 5 평균은 4가 된대요. 그럼 여기 표본 평균에 대한 또 평균은 당연히 똑같이 3이랑 앞에 거랑 똑같아지겠죠. 분산은 줄어들었어요. n이 1이었을 때 분산은 2.5였나요? 기억이 안 나. n이 2였을 때는 0.83이었을 거예요. 근데 n이 3일 때는 분산이 0.37로 줄어들었네요. 이제 n이 4일 때예요. 5개 중에서 4개 선발하는 거죠. 1, 2, 3, 4, 1, 2, 3, 5, 1, 2, 4, 5, 1, 3, 4, 5, 2, 3, 4, 5. 1, 2, 3, 4 평균은 2.5고요. 2, 3, 4, 5 평균은 3.5래요. 범위도 줄었죠. 범위도. 얘는 2에서부터 4고요. 얘는 2.5서부터 3.5예요. 범위도 줄었어요. 평균은 똑같고요. 분산도 당연히 줄겠죠. 따라서 n이 커질수록 평균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분산이 줄어들어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이거 나눠준다고 이렇게. 이해가시죠?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중심극한 정리의 사례. 표본 크기에 따른 표본 평균의 변화.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면서 표본 평균 분포의 모양 변화를 살펴봅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평균을 평균으로 하고 분산은 n분지 세타 제곱을 하는 정규 분포에 접근합니다. 이해가시죠? 어려운가요? 표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이게 모집단의 평균인데 점점점 이렇게 된 거에서 이렇게 변해간다 그 말입니다. 미안해요. 그림 예쁘지 않아서. 그렇죠? 종 모양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범위, 즉 분산도 줄어들어요. 뭐에 비례해서? 여기 개수의 반비례해서 줄어들어요. 이해가시죠? 점점점 정규분포에 접근하게 돼요. 모집단은 정규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수가 많아질수록 정규분포에 접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나요? 넘길까요? 중심 극한 정리의 사례. 이것도 역시 우리 교재는 제가 뺐는데요. 교재는 없지만 참고 삼아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네. 앞에서 1, 2, 3, 4, 5예요. 요게 타이틀이고요. 요게 타이틀이고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n이 1일 때 하나, 2가 하나, 1 하나, 2 하나, 3 하나, 4 하나, 5 하나. 앞에서 공부한 거 네, 복습하는 거예요. 1이 나올 확률 5분의 1, 2가 나올 확률 5분의 1, 3이 나올 확률 5분의 1, 4가 나올 확률 5분의 1, 5가 나올 확률 5분의 1. 이해가시죠? 이번에 두 개를 선발했을 때 1, 2, 3, 4, 5 중에 두 개 선발했을 때 1.5, 2.0 이거는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가까운 숫자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6이었는데요. 그럼 여기 넣은 거겠죠. 2.2인데요. 그럼 여기 넣겠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1, 2, 3, 4, 5로 이렇게 균등분포 흩어져 있는데 n이 2니까 여기 가운데쯤 3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밀집도가 좋아지는 거죠. 각각이 나올 확률들이고요. n이 3일 때는 평균 3이었나요? 평균 3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밀집도가 더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그쵸? 밀집도가 더 좋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n이 4일 때는 평균 3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밀집도가 이 3개밖에 없네요. 밀집도가 무지하게 높아지고 있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어려울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 표본수가 커질수록 하나 뽑을 때, 두 개 뽑을 때, 세 개 뽑을 때, 네 개 뽑을 때 그만큼 평균 3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밀집한다 이렇게 아시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 개념만 보시면 돼요. 그걸 그래프로 방금 전 앞에 있는 표를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런 형태를 보이더라 그거예요. n이 1이란 얘기는 가장 요거겠죠. 균등분포. 1일 때 5분의 1, 2일 때 5분의 1, 3일 때 5분의 1, 4일 때 5분의 1, 5일 때 5분의 1. 균등분포 보인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요 선을 말하는 거겠죠. 요선. n이 2일 때는 요 보라색 있죠? 보라색 맞죠? 네, 요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n이 3일 때는 요 노란 선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노란 선. n이 4일 때는 하늘색으로 이렇게 범위가 확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따라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n이 커질수록 평균 3을 중심으로 하죠. 어떻게 돼요? 밀집하겠죠. 딱 가운데 밀집하겠죠. n이 커질수록. 그게 뭐라고요? 중심 극한 정리라고요.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이룬다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으나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닐 때도 우리가 뭔가 값을 내야 되겠죠. 확률을 구해야 되고 통계를 구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중심 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정규분포를 만들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거는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이 그림은요. 근데 여러분 교재는 한 페이지에 다 옮겨놨는데 이건 한 페이지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좀 늘려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책을 한번 넘겨보시기 바래요. 저도 좀
책 넘기는 소리가 들리나요? 242페이지가 있네요. 교재 242페이지 보시면 앞에 것들은, 앞에 설명한 것들은 교재 없어요. 여러분 이해도를 높여 위해서 만들어준 거고, 242페이지 보면 한 화면에 한 페이지에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n이 1일 때 모집단 분포들이에요. n이 1일 때. 정규분포는 뭐 정규분포 이런 모양새에 당연한 거고, 유니폼, 균등분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수분포 이렇게 나온대요. 지수분포. 지수, y6그룹, ex, 지수. 맞죠? 지수. 네. 또 상받는 걸 로그 분포라고 이야기하고, 지수 분포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아마도, 네, 이런 명사가 있어요. 얘는 정규분포인데, 유니폼하고 지수분포는 정규분포가 아니잖아요. n 1일 때는. 모집단, 원래 모습은요. 근데 이제 n을 늘려가 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교재 보시면 돼요. n이 5일 때, 정규분포는 뭐 그대로겠죠. 앞에 균등분포는 이렇게 됐는데, n이 5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을 갖췄어요. 지수분포는 조금 이렇게 좀 더, 모양이 더 변했네요. n이 10일 때는, 뭐 정규분포는 그대로예요. 좀 좁아졌나 봐요. 유니폼 분포,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수분포도 비슷하게 변해가요. 이해가나요? 네. 네. 이렇게. 이렇게. 네. n이 30일 때, n이 30일 때는 정규분포 더 좁아졌죠? 유니폼 분포, 지수분포도 거의 이제는 정규분포화 됐다 그럽니다. 정규분포 형태를 갖춰가는구나. 따라서 n이 일반적으로 30개 정도 또는 30개 이상을 추출할 경우, 20개를 추출한다 하지 말고요. 100개가 있는데 20개를 추출한다기보다 n을 30개 이상 추출하게 되면, 그 표본은 일반적으로 크다. 그래서 대표본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표본. 일반적으로 30개 이상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정규분포 형태를 일반적으로 갖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30개 이상, 30개에서부터 30개 이상이면 표본 수가, 그 표본 분포의 분포도는 일반적으로 정규분포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페이지 242페이지 보면 그 변화 과정을 여러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교재예요. 이번에는 이제 비율이에요. 비율. 이 표본 분포에는 평균 가지고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율 가지고 많이 해요. 표본 분포에는 평균 가지고 하고 있고, 비율의 분포도 하고 있고, 하나가 됐으면 분산인가요? 예,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경영통계에서는 평균에 대한 분포하고 비율에 대한 분포 두 가지만 다루고 있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왜 안 다루냐면, 통계학을 전공을 하신다면 몇 가지 가야겠으나, 그냥 경영통계 정도 수준이면 이것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통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 과제물에서도 많이 봤죠. 길거리 지표라든가, 뭐 시청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시장 점유율. 주로 평균하고 비율이 나오잖아요. 야구 선수들 보면 평균 해마다 저 친구는 최근 10년 동안 해마다 안타 100개예요. 100개 넘고 있고요. 홈런을요 해마다 20개 이상 치고 있어요. 그렇죠, 평균. 그 다음에 뭘 또 말해요? 타율 나오잖아요. 비율, 타율. 저 친구는 최근 10년 동안 타율이 3할이 넘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 평균하고 비율이에요. 분산은 잘 안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경영통계에서는 평균과 비율만 두 가지만 다루는 거예요. 평균의 표본 분포, 이번에는 비율의 표본 분포예요. 똑같아요, 내용은요. 이해가시나요? 네. 공식 똑같아요. 공식 똑같아요. 단지 이게 평균이 아니고 비율이다. 그 차이입니다. 이해가시나요? 네. 모비율의 평균 이렇게 표시하고 표본에 대한 비율은 이렇게 P바라고 그래요. 모집단의 비율, 표본에 대한 비율, 그 차이입니다. 이해 갔죠? 지나갈게요.
비율의 표본 분포. 비율 P인 모집단에서 추출 가능한 N개의 표본을 뽑아서 계산한 비율들의 확률 분포. 그게 비율의 표본 분포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사위를 5개 던져서 여러분께 예제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5개 던져서 짝수눈이 나오는 비율의 확률 분포를 구하라. 짝수눈이 나온다. 짝수눈이 나오는 성공 횟수를 5번 던지면 짝수눈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2번 나올 수 있고, 3번, 4번, 5번 나올 수 있겠죠. 5번 던지니까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3번, 4번, 5번 나올 수 있겠죠. 그때 표본 비율은 한 번도 안 나오면 꽝이죠. 뭐예요? 한 번 나오면 5분의 1이고, 짝수가 2번 나오면 5분의 2죠. 3번 나오면 5분의 3, 4번 나오면 5분의 4, 5번 나오면 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짝수눈이 나오는 비율 5번 던졌는데 4번 짝수눈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공 확률이 5분의 4, 80%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까지 어렵진 않겠죠. 성공 횟수 꽝 없어요. 한 번도 짝수눈이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꽝이에요. 확률 제로. 짝수눈 한 번 나왔어요. 20%죠. 2번 나왔어요. 40%. 3번 나왔어요. 60%. 4번 나왔어요. 80%. 5번 나왔어요. 100%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꽝이 될 확률 이거예요. 같아요. 얘랑. 공식이 같겠죠.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네. 같겠죠. 4번 나올 때나 한 번 나올 때나 같겠죠. 2번 성공하나 3번 성공하나 공식이 같아요. 왜요? 뒷장에 나오겠죠. 식이. 그렇지 않을까요? 식이 나오겠죠. 어쨌거나 요거 다 합치면 1이에요. 1. 그래서 5번 던져가지고 짝수눈이 2번 내지 3번 나올 확률이 제일 높으네요. 약 31%가 되는군요. 당연히 정확하게 따지면 2.5번 나와야 되는데 2.5번이란 건 없잖아요. 2번 아니면 3번이 나올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추측인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추측이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5번 다 나올 수도 있고. 페이지 넘겨볼게요. 그렇군요. 공식이 여기 있습니다. 공식이. 모두 홀수일 확률은 꽝. 확률 변수 x가 꽝일 때 5번 던져서 꽝이에요. 그렇죠? 짝수가 꽝이고요. 홀수가 5번 나오겠죠. 요겁니다. 짝수가 한 번 나올 확률 한 번이에요. 5번 중에 한 번이에요. 짝수 한 번, 홀수 4번. 그렇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짝수가 2번 나올 확률 2번 성공하는 거예요. 짝수가 2번, 짝수 2번, 홀수 3번. 짝수 3번 나올 확률 5번 던져 3번, 짝수 3번, 홀수 2번. 그래서 그렇게 갖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5번 모두 성공한 거예요. 짝수 5번, 홀수 꽝.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이해 가시나요? 어려울 거 없어요. 혹시 왜 제곱은 뭐예요? 1이에요, 1. 1입니다. 이거 설마 질문하는 사람 없겠죠? 1의 영승은 1이에요. 2의 영승은 1이에요. 네. 모든 영승은 다 1인데 0의 영승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0이에요. 맞을걸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짝수눈이 2번 나오고 3번 나올 확률이 한 31%였죠? 이렇게 되겠네요. 한 번 나올 확률과 4번 나올 확률. 꽝하고 5번 모두 나올 확률. 이렇게 그래프를 쭉 그려봤어요. 예쁘죠? 그려봤습니다. 비율의 확률 분포예요. 지나갈게요. 비율의 표본 분포 평균은 MP, 분산은 MPQ 또 나왔어요. 이해가나요? 네, MP, MPQ. 이거는 예전에 이항 분포인가요? 베르누이 정리? 이항 분포에서 한번 했던 그런 거랑 유사하죠? 평균 MP,
분산 MPQ. 오늘은 너무너무 쉽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쉽게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비율의 표본 분포와 분산 기대값 평균이죠? 똑같아요. 분산은요, n분지 pq. npq가 어떻게 되는데 n제곱으로 나누다 보니까 n제곱으로 나누다 보니까 n분지 pq가 되는 거예요. n으로 나누다 보니까 n제곱으로 나누다 보니까 분산이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vx는 npq. n제곱으로 나누다 보니까 n분지 pq가 되는 거죠. 요건 우리가 앞에서 평균에서 봤잖아요. n제곱분지 이거였나요? n분지 요거 있었잖아요. n분지 분산. 근데 분산이다 보니까 나오는 과정에서 n제곱이 돼버려요. 비율은. 따라서 n분지 pq가 돼요. 표본 분포. 모집단은 np, 모집단은 np, 분산은 npq였는데 이 표본 분포의 평균은 n으로 나누니까 p가 되는 거고 분산은 n분지 pq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죠. 모집단에서는 np, npq, 그쵸? 근데 표본에 대해서 기대값은 p, 분산은 n분지 pq 이렇게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요게 바뀐다 그 말이에요. 표본 분포에서는. 아시겠죠? 지나갈게요. 쉬운 거니까. 예제를 통해서 그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취업률은 80%래요. P가 80이라는 얘기예요. 0.8. 100명의 학생을 임으로 선발할 때 다음을 구하라. 취업한 학생에 대한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고 취업한 학생의 비율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시고 표본 비율의 84% 이상 확률을 구하시고 모집단은 앞에 썼잖아요. MP, NPQ. 그럼 표본이니까요. 어떻게 돼요? P, N분지, 오, 큰일 날 뻔했어요. 펜이 갑자기 N분지, 제가 PQ, N분지 PQ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서 하면 되죠. 바꿔서. 네. 이거지, 이거. X가 84. 이거 아닌가요? 네. 바꿔서 Z값을 변환시키면 되잖아요. 이거 다 아니까. 네. 평균과 표준 편차 아니까. 그쵸? 여기다 대입시키면 되잖아요. 전체 문제 이제 개요를 알았으니까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취업한 학생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세요. 평균, MP 100 곱하기 0.8이니까 80명. 100명이니까 취업률이 80%래요. 몇 명 합격해요? 80명 합격하겠죠. 100명 중에 80명. 분산은요, MPQ 100 곱하기 0.8 곱하기 0.2 16이래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 했었는데 표준 편차가 4고요. 그 이야기 뭐라고 그랬어요? 80명이 합격하는데 그거는 예측이죠. 그렇다고 딱 80명 합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요거죠. 4. 76명에서부터 이 84명이 합격할 확률이 66.7%라는 얘기예요. 딱 80은 그냥 평균이고요. 76명서부터 84명 정도가 합격할 확률이 66.7%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또 내리면 72명서부터 88명이 합격할 확률은 95%예요. 그 이야기죠. 그쵸? 평균만 아는 것보다 표준 편차를 아니까 조금 더 3차원적으로 변합니다. 이번에는 표본 평균의 비율은 P만 있으니까 0.8 변하지 않군요. 요건 어떻게 돼요? 분산은요. N분지 PQ, N분지 PQ 하니까 0.0016 표준 편차는 0.04가 나왔군요. 요걸 가지고 아마 3번 문제를 풀 것 같아요. 평균은 0.8이고요. 표준 편차는 0.04로 나왔나요? 기억하시죠?
84%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요거예요. Z값으로 변환시켰죠. 요거네요. 1이래요. 1. Z값으로 만드니까 1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건데 미안해요. Z값인데 1이죠. 요거보다 큰 거예요. 1. Z값이 1. 요거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0.5에서 요거 빼면 되잖아요. 0.5에서 요거 빼주면 0.5 빼기 0.3414, 약 15.87. 15.87%나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84% 이상 나올 확률은 약 15.87%. 84명이, 평균은 80명인데 이번에는 84명 이상이 합격할 확률은 약 15.87%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가죠? 지나갈게요. 엑셀 활용하기예요. 엑셀 활용하기. 주머니에 2, 4, 6, 8, 10 있어요. 주머니에 2, 4, 6, 8, 10이 있어요. 5개 있는데 환원하는 방식으로 넣었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네요. 넣었다가 다시 집어넣어요. 환원. 하나씩 공을 꺼내고 적혀있는 숫자를 확률변수 X라 하면 다음을 구하라. X의 확률 분포, 모집단의 그래프,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두 번 꺼낼 때 두 번 꺼낼 때 이거 구하고 두 번 꺼낼 때 그래프 그리고 두 번 꺼낼 때 평균 분사 표준 편차 구하고 이거를 엑셀 통해서 한번 직접 구해보고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이거는 한 번씩 간단하게 해보시죠. 시간이 많이 드렸을까요? 2, 4, 6, 8, 10이 있었어요. 공이 5개 있어요. 환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2가 나올 확률은 5분의 1, 4가 나올 확률은 5분의 1, 6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 8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 10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이에요. 왜? 주머니 속에는 환원이기 때문에 항상 5개가 다 있어요. 넣었다가 다시 집어넣으니까요. 2가 나올 확률은 항상 5분의 1이죠. 5분의 1, 5분의 1. 균등분포예요. 그렇죠? 예쁘게 그려야죠. 2가 나올 확률 5분의 1, 6이 나올 확률 5분의 1, 10이 나올 확률이 5분의 1이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게 없죠? 지금부터 요거는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 구조차 1교시하고 2교시 때 공부한 거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복습 시간이에요. 편하게 그냥 보시면 돼요. 시청하듯이.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예요. 앞에서 본 표가 이거죠? 요거 몇 가지. 그렇지 않나요? 몇 가지 봤잖아요. 2가 날 확률 5분의 1, 4가 5분의 1, 6이 5분의 1, 8이 5분의 1, 10이 5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평균을 구해봐야, 기대가치를 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2 곱하기 5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6 곱하기 5분의 1, 8 곱하기 5분의 1, 10 곱하기 5분의 1. 다 더하면 6이죠. 2, 4, 6, 8, 10 평균 구한 거예요. 이렇게 너무 했다고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2, 4, 6, 8, 10 평균 내면 6이잖아요. 가운데 거. 그 이야기예요. 이제 분산 구하려고 그래요. 2 빼기 6, 4 빼기 6 이게 편차죠. 편차. 6 빼기 6, 8 빼기 6, 10 빼기 6 제곱을 한 거예요. 편차에 제곱했죠. 요 값이랑 얘랑 곱해야 되겠죠. 5분의 1. 쫙 계산했어요. 다 더하면 8 나와요. 분산이죠. 분산. 여기에 루트 취하면 표준 편차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6이고요. 분산은 8이고요. 표준 편차는 이거예요. 루트 8이에요. 루트 8. 너무너무 쉬워요. 4번. 공을 꺼낼 때, 두 번 꺼낼 때 가능한 모든 표본과 표본 평균을 구하세요. 그겁니다. X 반대 모양이 좀 더 예쁘게 쭉쭉 빼볼게요. 5개 중에서 2개 뽑는 거죠? 5개 중에 2개 뽑는 건가요? 2, 5개 중에 2개가 아니고, 예. 2, 4, 25가지가 나왔군요. 주머니 속에 5개가 있잖아요. 처음 뽑을 때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다시 집어넣어요. 또 뽑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또 5가지가 있어요.
5 곱하기 25가지 경우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25가지. 첫 번째 22, 24, 26, 28, 20, 42, 44, 46, 48, 40, 62, 64, 66, 68. 아마 다음 페이지에 60이 있나 봐요. 거기에 대한 평균이에요, 이게. 22 평균, 28의 평균, 44의 평균, 40의 평균, 64의 평균. 그쵸? 페이지. 다음 페이지. 맞아요. 25개 있죠? 60, 82, 84, 86, 88, 80, 12 해가지고 네,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 평균, 여기에 평균, 여기에 평균, 여기에 평균, 여기에 평균. 총 25가지 몇 가지 구해봤어요. 표본과 표본 평균 구했어요. 언더스탠드? 근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확률 변수에 따라서 표본 분포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 이렇게 쭉쭉 하겠죠. 이렇게 네, 예쁘게. 평균이 2가 될 확률 25분의 1, 3이 될 확률 25분의 2, 4가 될 확률 25분의 3, 5, 25분의 4, 6, 25분의 5, 9, 25분의 2, 10, 25분의 1이에요. 25분의 1. 네, 25분의 1입니다. 네, 25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더스탠드? 몇 가지 구했어요. 네, 표본 분포 평균 구해봤어요. 자, 아마 그래프가 그죠? 맞아. 평균 6였잖아요. 저기 모집단에서. 평균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포들을 쫙 나오네. 모집단의 그래프는 뭐였죠? 2, 4, 6, 8, 10. 그러면서 얘가 5분의 1이었었어요. 그죠? 균등분포였잖아요. 균등분포. 네, 두 개씩 선발해서 보니까 이와 같이 정규 분포화 돼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변화 과정 쭉 한번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뭐, 네, 표본에 대한 분포표, 표본에 대한 평균 구해봤고요. 분산도 구해봤어요. 이렇게. 언더스탠드 구해봤습니다. 이게 뭔가 분산도 줄어들었겠죠? 뭐만큼? 공이 하나씩 하나씩 2개 꺼냈나요? 아마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개수만큼. 나누기 2 했겠죠. 이 구하는 방법은 또 설명할 수 없잖아요. 이 구하는 표는, 이 구하는 건 여러분 다 이제 아시죠? 쭉 구해봤어요. 그 다음 8번은 뭐죠? 엑셀을 이용해서 구하기입니다. 엑셀을 이용해서. 앞에서 계산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직접 실무에서는 엑셀 통해서 구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제가 네, 버튼만 넘겨서 페이지만 넘겨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엑셀 통해서 구하는 방법들 여러분께 보여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으시죠? 오늘 공부한 거 학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정규분포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분포고요. 모집단이 평균가, 분산, 세타 제곱인 정규분포라면 n개의 표본 분포 x바는 미와 분산 n분지 세타 제곱인 정규분포다. 아시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는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닌 경우에는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정규분포에 근접하게 돼요. 표본의 크기가 30보다 크다면 모집단의 모양과 관계없이 표본 분포는 종 모양의 정규분포를 보이는데 이를 우리가 중심 극한 정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